안녕하세요. 작가 김세입니다. 오늘은 제 책, 내가 상상하면 꿈이 현실이 된다 해서, 어, 하버드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외국에 나가서 있으면 하버드생도 있고, 예일대생도 있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냥 우리나라에서 살다 보면 서울대생도 만나고, 연대생도 만나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졸업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만의 모임이 있고, 그래서 저는 하버드생도 만나보고, 졸업생, 그다음 예일대 졸업하신 분들도 많이 만나보고, 예일대 박사과정 가르치시는 분도 만나보고 이랬거든요. 약간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 공부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좀 책을 읽다가 거기서 되게 좋은 내용이 있어서 제 책에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옮겨봤었어요. 그게 뭐냐? 궁금하시죠? 하버드생들은 자기를 되게 무섭게 단련시키거든요.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174페이지에 나옵니다. 보면 하버드에 대한 예시만 일단 해볼게요. 정말 세계 최고의 교육기관이면서 명실공히 글로벌 리더의 산실이죠. 근데 하버드는 어떤 사람들이 가고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을까요? 성공할까요? 하버드에는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가냐? 공부도 당연히 잘하면서 학생회장이나 봉사활동도 하고 리더의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점점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기도 하나쯤은 높은 수준으로 연주할 수 있고 스포츠도 잘하는 사람, 글 쓰는 건 아주 기본으로 잘하고 거기에다가 남다른 재주나 경험까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럼 고등학생이 공부도 하면서 학생회장 봉사활동도 하고 악기도 하고 스포츠도 잘하면서 글도 쓰면서 남다른 재능까지 있으려면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지 않아요? 음. 어, 하버드의 입학 심사 과정에 참여한 교수에 따르면 SAT 성적, 학교 성적, 추천서, 자기소개 에세이를 쭉 읽어보고 나면 아, 얘가 이런 잠재력이 있구나, 이런 가능성이 있구나, 성격은 이렇구나,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림이 딱 떠올라야 된대요. 그게 딱 떠올라야지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나만의 스토리를 쭉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네, 자기만의 스토리로 취업할 때도 훨씬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버드에 들어가서 그럼 뭘 하냐? 얘는 이미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공부도 하긴 하는데 균형 있는 자기 관리를 배운대요. 그러면 이미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 공부도 되게 많이 하고 과외 활동도 많이 하고 봉사 활동도 하고 또 아르바이트해서 돈 버는 친구들까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일을 되게 많이 하면서 이거를 견뎌내는 법을 배운다는 거죠. 모든 일을 다 효율적으로 당연히 해내면서 그 삶의 무게를 견뎌내는 트레이닝을 받는다는 거예요. 리처드 라이트 교수는 15년 동안 1600명의 하버드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대학 생활과 공부하는 방법을 모아서 연구를 했는데요. 어, 네. 하버드가 아닌 다른 학교, 하버드보다 좀 이렇게 낮은 학교는요. 대부분 학생들이 일주일에 뭐 10시간 정도 공부해요. 12시간 공부해요. 15시간 정도 공부해요라고 했대요. 근데 하버드생들은 얼마나 공부를 하냐? 31시간 동안 공부를 한대요. 31시간 동안.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평균 31시간을 공부한다고 합니다. 근데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취미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네. 전부 다. 근데 이게 평균적인 시간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이상으로 더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성공하는 학생들하고 좀 약간 부진한 학생들하고 차이를 보면 아주 명백하대요. 시간 관리.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누구한테나 다 똑같은 그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려진다는 거죠. 리처드 라이트 박사, 그 교수님의
하버드 수재 1600명의 공부법에는 하버드 2학년생의 인터뷰가 실려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하버드에서 하루를 보내잖아요. 그게 집에서 한 달 보낸 거랑 똑같다고. 집에서 보냈던 그 한 달에 자기가 공부하고 뭐 이것저것 경험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버드에서는 하루에 경험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진짜 엄청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하루에 13시간 동안 한결같이 집중을 해서 공부하고 똑같은 일을 해도 남들보다 되게 멋지게 해낸대요. 새로운 것, 감당할 수 없는 양의 정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학우들과의 그런 경쟁, 그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또 도전한다는 거죠. 계속. 이런 파도가 계속 쳐도 배는 앞으로 계속 가잖아요. 이 원동력이 바로 거기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만 하는 애들은요, 결국은 다 못 견디고 졸업도 못 한대요.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 에너지를 발산한 사람들이 더 멀리 가고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 외에 깊이 몰두하는 활동이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삶의 만족도가 점점 더 올라가면서 끝까지 대학 생활을 견디고 졸업한 후에도 자기 삶을 잘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버드에서는 자기가 학생인데 기본을 다하지 않으면서 자유를 만끽한다라는 걸 자유라고 부르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냐? 혼자서 먹고 사는 그런 기초적인 생활까지 전부 다 자기 단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설적인 생활 방식을 공개하자면 한 학기, 한 달, 일주일 단위로 전부 계획을 짜는 것도 모자라서 식단도 아예 다 짜놓는 건데요. 뭐 먹을까 뭐 먹을까가 아니고 일주일에 뭘 먹을지 다 준비를 해놔서 그걸 다 소분해서 그냥 바로 먹을 수 있게끔 시간을 최대한 에너지를 쓰지 않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그렇게 치밀하게 해야지 교사가 이거 해와라고 했을 때 그 과제도 다 하고 수업 준비도 다 하고 시간이 남아서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를.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래요. 자기 기본 생활, 자기가 먹고 자고 씻고 움직이고 다른 거 활동하는 거 이게 기초가 탁 있으면 그 위에 공부가 이렇게 올라갈 때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흔들리는 사람은 공부가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제대로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스트레스만 받고 공부만 한다고 하면 이게 다 흔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굳이 지금 하버드에 가지 않아도 내 자녀가 갔으면 좋겠다. 혹은 내 삶의 어느 순간에 내가 그런 어떤 교육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내가 나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난 스타야. 난 연예인처럼 살 거야. 멋있게. 난 매니저가 필요해. 날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해.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 사람이 스타가 되기까지 자기가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스타이면서 동시에 매니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해야지. 난 이것만 잘하면 돼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 도태되거든요. 자기 관리가 기본적으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재능이 반짝반짝거려도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 같아. 네. 그렇게 이런 극한 환경 속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집중하고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선택을 너무 쓸데없이 많이 하는데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다 완벽하게 해내고 강인하고 끝까지 해내는 힘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여자분들이 되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이를 낳고 남편도 돌보고 자기도 돌보고 아이도 돌보면서 직장도 다니면서 양가를 다 챙기거든요. 엄마들이 정말 되게 대단해요. 이거를 관리하는 걸 보면. 그런 걸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바쁘고 막 많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버드생이 받는 그런 그 강인한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를 잘 넘기시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런 능력들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한 단계 확 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되게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많은 일을 되게 쉽게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습관이 생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에 투잡에서 포잡을 뛰면서 알바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줄이고 먹는 시간도 줄이고 자는 시간도 줄이고 전시하고 점심시간에 칼럼 쓰고 그림 그리고 봉사활동하고 막 이러면서 시간을 정말 분초 단위로 나눠서 살아야만 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생존이 보장이 되고 내 꿈도 이룰 수가 있고 내 건강도 찾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와중에 아르바이트를 두 군데에서 네 군데 혹은 한 군데 나중에 사무실에서 일했을 때는 거의 9시부터 6시까지 일는데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7시 씻고 뭐 밥 먹고 이러면 이제 8시 정도 되거든요. 그럼 8시부터 10시까지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해요. 제가 그때 손가락이 마비가 오고 손목이 이렇게 일을 하도 많이 노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손 움직이는 게. 근데 병원은 갈 수가 없으니까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면서 이거를 계속 근육을 단련했고, 그리고 거기 가서 영어를 배웠죠. 거기 있는 현지인들하고 어울리면서. 현지인 친구가 생기면서 영어를 배울 수 있었고, 그 다음 돌아오면 10시잖아요.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림 그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4시부터 7시까지 자고, 그리고 난 다음 출근해서 9시부터 11시까지 일 다 끝내놓고 사무실을 다 끝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시부터 1시까지 칼럼, 점심시간 이용해서 칼럼 쓰고, 그 다음 나머지 일은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어떤 꿈에 대한 자료 찾거나 아니면은 사무실에서 조금 더 성과를 내야 될 일들을 찾으면서 그렇게 살면서 엄청 많은 일을 한 번에 다 할 수 있었고 주말에 늘 일해야 했고 왜냐면 전시 대관하는 게 이런 게 거의 1,000만 원 정도 들어요. 작품 재료비랑 그 장소 대여료랑 이런 게. 그거 제가 다 벌었고 그리고 봉사활동 했단 말이에요. 봉사활동을 했던 이유는 되게 이기적으로 시작하긴 했는데 제가 이렇게 영혼이 더 맑고 깨끗해지면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제가 너무 이렇게 힘들고 위축이 되다 보니까 나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만 하다가 봉사활동을 가면 저보다 힘든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니까 힘을 내자 용기를 내자 저런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이 되자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하다 보면 꼭 필요한 사람만 만날 수밖에 없고 꼭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계속 몰입을 하다 보면 피눈물이 줄줄 흐르거든요. 막 너무 힘들고 졸리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근데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하고 기본적으로 자기 단련이 돼버리면 이게 몸에 배잖아요. 그럼 그냥 게임 끝나요. 이 사람 인생이 편해져요, 훨씬. 내가 내 시간을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점점 많아지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막 너무 힘들고 시간 관리하느냐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그래도 다 해내세요. 시작한 일은 다 마무리 짓고 해내시고 근데 우선순위에 맞춰서 꼭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우선적으로 끝내시고 나만 할 수 있는 그 일들 그거를 우선적으로 끝내시고 이렇게 계속 단련해 나가면 결국은 그게 다 씨 뿌리는 거거든요. 다 좋은 씨를 엄청 많이 뿌려서 그게 감사, 사랑, 기쁨, 수익, 건강, 막 능력, 재능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열매만 따면 돼요, 이제. 그러니까 멈추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상상하면 꿈이 현실이 된다. 오늘 이 책 살펴봤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가 이제 이 뒤에 있어요. 당신이 걷는 모든 길의 이름은 성장이다. 되게 힘든 하루를 보내신 여러분, 오늘의 그 고통도, 어려움도, 그리고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지나고 보면 다 나를 성장시키는 좋은 도구였구나 하고 깨달으실 날이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 기적 체험하신 분들은 리치서클 아카데미에다가 써주세요. 감사합니다.